기술사 공부 초기에는 ROI를 따지기보다는 기본이 되는 그 토픽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본을 바탕으로 또 다른 지식들이 쌓여서 단단한 나만의 이해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만의 이해도를 기반으로 우리는 합격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엘빈 기술사입니다. 시험이 지금 끝나기는 했지만 또 100일 앞으로 시험이 남을 시점입니다. 기술사 시험의 일정상 항상 상반기에는 이렇게 시험이 몰려 있어서 사실상 시험 대비를 하다 상반기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공부하실 때는 항상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막 시작하신 분들은 몇 번 서브노트를 회독해야 되나? 몇 개의 토픽을 암기해야 되냐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 시험의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질부터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 시험에 대해서 접근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지금부터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사가 되는 시기가 2년 미만으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통계적으로 이 시험을 합격하기까지 거진 2년 정도가 소요되기는 하는데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했을 때라는 가정 하에서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셨을까요? 물론 엄청 단기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과연 진짜 무엇일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마도 이 기술들과 토픽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내재화해서 숙성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토픽이라는 그 기술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 보고 암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기술들이 정말 단편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 본질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 보겠습니다. 기술사라는 우리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사라는 라이선스는 왜 생겼고 이 기술사라는 이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가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서 답을 풀어보면 기술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시험 접수를 하는 큐넷에서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관리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입각하여 정보 시스템을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 판단, 기술 중재, 기술 자문과 같은 기술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시험으로 평가해서 기술사라는 라이센스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업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암기만으로 공부해서도 합격하고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어느 기업 IT 자문을 하러 갈 상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때 상대는 IT를 전혀 모르는 그런 담당자일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신 거고요. 그곳에서 상황을 보고 맞는 전략이라든지 그 전략에 대한 세부 아키텍처, 솔루션, 운영 방안, 체계와 같은 조직 구조화까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이런 토픽을 암기만 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한테는 안 올 거야. 나는 기술사 시험 끝나고 라이선스를 따면 그런 일 안 할 거야.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기술사가 되면 정말 내가 기술사라는 그 자부심에 정말 다양한 환경으로 노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술사라는 라이선스 때문에 보안, 네트워크, 신기술, 트렌드, 그리고 개발 등 닥치는 대로 사람들은 기술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는 아는 지식 범위에서 나의 의견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런 토픽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했던 것들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경험을 맞춰서 적절한 솔루션이나 저의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물론 공부해서 지금 신기술로 나오는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 생각을 해보면 기술사 시험을 그냥 단기 합격한다, 이게 만사일까요? 물론 지식이 해박한 분이시고 충분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뭐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배워왔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그 넓은 지식을 한 번에 다 꿰고 그렇게 해서 제시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술사를 합격한다 라고 하면 결국 이 라이센스는 장롱 면허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술사 시험을 치고 기술사가 되어야 돼 라고 해서 초기에 급한 마음에 다들 ROI가 안 나온다고 쓰는 연습보다 암기를 하고 토픽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 암기를 하고 그러면서 점수는 정체되어서 점수가 안 나온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핵심은 그게 결국 기본 토픽이라고 정해둔 기술을 공부하면서 이 기술이 진짜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술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기술의 용도를 알고 나서 진짜 핵심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해가 끝나면 사실 엄청 강조하고 있는 답안에서의 그 정의, 그리고 그 세부 키워드들은 암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고 적으니까요. 실제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암기로 적으시는 분들보다 실제 내가 했던 것에 빗대어 적어 주시는 분들이 공부 기간이 짧아도 훨씬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암기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쓰는 게 더 경쟁력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돌보면서 주말에는 또 계속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ROI를 찾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정도를 걷고 그렇게 가는 것이 되돌아보면 제일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정말 가기는 쉽지를 않는 건데요. 그래도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내가 그 고비를 넘기면서 비로소 나는 나중에 정말 떳떳하게 누군가에게 기술사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기술은 어떤지에 대해서 나만의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려면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사 시험 합격률이 197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전체로 보면 6%입니다. 이 말은 100명이 시험 보면 6명이 합격한다는 소린데요. 이런 시험에 진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만약 뽑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오늘 기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너무 ROI나 효율성을 찾기보다는 단계별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히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레벨업 하셔서 합격 지점에 단계별로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했을 때 5번이고 결국은 1년 6개월에 해결이 됩니다. 이거 꼭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빈 기술사였습니다.